요즘 어딜 가나 인공지능, AI 얘기잖아요? 정말 뜨겁죠? 근데 사실 이 모든 기술 경쟁의 진짜 최종 목표, 궁극의 목표는 바로 인공 일반지능, 그러니까 AGI입니다. 오늘 바로 그 AGI를 향한 정말 영화 같은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말 한번 보세요. 구글 딥마인드의 창업자 데미스 허사비스가 AGI의 잠재력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냥 뭐 좀 더 편리한 기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인류 문명 자체를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마치 불이나 전기 같은 거대한 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AGI가 도대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AI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근데 AGI는 달라요. 인간처럼 어떤 지적인 일이든 배우고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엄청난 꿈은요, 아주 독특한 배경을 가진 한 인물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데미스 허사비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이력을 보면 진짜 재밌어요. 어릴 땐 체스 신동이었고요. 10대에는 테마파크라는 전설적인 게임을 만든 개발자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가 됩니다. 체스의 전략적 사고, 게임 속 가상세계, 그리고 실제 뇌가 작동하는 방식,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탄생한 거죠. 정말 완벽한 조합 아니에요? 하지만 지능의 비밀을 풀겠다. 이 얼마나 멋진 목표예요. 근데 처음부터 모두가 환영했던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좋은데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 건데요? 파는 물건이 뭐죠? 이런 반응이었죠. 당장 눈에 보이는 제품이 없으니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렸던 거예요. 바로 이때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가는 걸로 유명한 투자자 피터 틸이 나타나서 이들을 지원합니다. 딥마인드는요, 그때 당시 실리콘밸리의 성공 공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빠르게 만들고 실패하라가 아니라 길게 보고 연구하자. 기술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 대신 런던을 고집했고요. 당장 돈 버는 제품이 아니라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겠다고 했죠. 자, 그럼 지능을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딥마인드는 그 완벽한 훈련장으로 게임을 선택했습니다. 게임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AI가 학습하고 성장하기에 게임만큼 좋은 환경이 없었던 거죠. 이들이 사용한 핵심 기술이 바로 강화학습이라는 건데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AI가 일단 막 움직여봐요. 그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점수 같은 보상을 주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벌점을 주는 거죠. 그럼 AI는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스스로 점점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랑 비슷하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순간이 나옵니다. 옛날 오락실 게임 벽돌 깨기 아시죠? 그걸 AI한테 시켰더니 처음엔 공을 계속 놓치고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한 500판쯤 하더니 갑자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필살기를 쓰는 거예요. 벽 한쪽을 뚫어서 공을 벽돌 뒤로 넘겨버리는 인간 고수들이나 쓰는 전략을 스스로 터득한 거죠. 이게 바로 이 방법이 통하는구나 하는 확신을 준 순간이었습니다. 아타리 게임을 정복한 딥마인드의 다음 목표는 수십 년 동안 AI 연구자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졌던 바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은 경우의 수가 우주에 있는 원자보다 많다고 할 정도로 복잡해서 기계가 인간의 직관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아는 2016년 그 역사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알파고가 세계 챔피언 이세돌 구단을 꺾었죠. 근데 그냥 이긴 게 아니었어요. 특히 그 전설의 37수는 인간이라면 만 번에 한 번 둘까 말까한 너무나 창의적인 수였어요. 이건 AI가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사람들이 이걸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이 충격받았던 것처럼 이 사건이 전 세계적인 AI 개발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세계를 평정한 딥마인드를 보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알았어, 니네 똑똑한 거 알겠는데 그래서 이 기술로 대체 뭘 할 건데? 딥마인드의 대답은 게임을 넘어서 현실 세계에 아주 거대한 과학 문제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전한 문제는 바로 단백질 접힌 문제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속 단백질이 어떤 3차원 모양으로 접히는지를 예측하는 건데 이게 풀려야 질병의 원인을 알고 신약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5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생물학계 최대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딥마인드의 알파폴드가 이걸 해결해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혁명적인 방식으로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예전에는 구조 하나 알아내려고 과학자들이 몇 년씩 고생하고 돈도 수억 원씩 들었거든요. 근데 알파폴드는 이걸 단 몇 초 만에 거의 공짜로 해냅니다. 이건 그냥 좀 나아진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을 바꿔버린 거죠. 더 놀라운 건 스케일이에요. 딥마인드는 이걸로 지구상에 알려진 거의 모든 단백질, 그러니까 2억 개가 넘는 단백질 구조를 전부 예측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게요? 전 세계 과학자들한테 그냥 무료로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인류 전체를 위한 선물이었죠. 그리고 이 위대한 과학적 성과는 마침내 최고의 영예로 이어집니다. 2024년 데미스 허사비스와 그의 동료가 알파폴드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거죠. 게임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인류 과학의 역사를 바꾼 정말 드라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나 강력한 AI를 만드는 것, 이건 우리 인류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엄청난 기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AI는 정말 완벽한 양날의 검 같아요. 한쪽 면에는 질병을 정복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눈부신 미래가 있지만 다른 쪽 면에는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하는 무기나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시스템 같은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위대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 이 문제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력한 AI의 등장은 인류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 될 수도 아니면 최악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무서운 건 우리는 아직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AG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세대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 답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